콩나물은 동의보감에서 온몸이 무겁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과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민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알고 보면 콩나물은 훌륭한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감칠맛을 10배 올리는 콩나물 무침 특급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 효능 첫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며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중노년의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불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관절은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콩나물을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뼈 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면서 뼈에 구멍을 채워주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처럼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성분인 단백질이 4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콩이라고 모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두와 검은 콩인 서리태에 주로 들어있고 다른 콩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두로 싹을 틔운 콩나물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석류인데요. 석류는 여성에게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과육보다 씨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석류를 드실 때 오물오물 과육만 드시고 씨를 뱉어내셨을 텐데요. 핵심 성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씨까지 함께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석류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칡인데요. 칡은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부르며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한약재로 쓰일 만큼 약용식물이라 그런지 성분 함량도 정말 놀랄 만큼 많은데요. 칡의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 성분은 석류보다 무려 6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칡을 드시면 이소플라본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해열제, 소화불량, 두통, 복통의 치료제로 쓰일 만큼 약재로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감기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콧물을 멈추는 약,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약처럼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받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콩나물을 이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바로 파를 넣은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 아스파라긴, 섬유소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챙겨 넣어주시면 콩나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파에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위와 폐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팥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설사, 해열, 발한, 복통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과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덕은 특히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 좋고 해열, 거담, 소염 기능이 뛰어나서 기관지 질환에 특효약인데요. 하지만 더덕은 찬 성질이 강해서 드실 때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반찬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과차입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모과차 한 잔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모과차는 오랫동안 기침 감기를 앓으신 분들께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모과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미네랄,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취약하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묵국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나요? 이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는 보혈작용으로 세포를 활기 있게 만들어줘서 피로 누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나 더 좋은데요. 그리고 무는 목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 좋아서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물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우황청심환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심환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콩나물이라고 하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대두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두황권은 심신의 독을 빼주며 뇌를 보호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 독성을 제거할 때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콩나물이 감기 예방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비타민C의 면역력 향상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간암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는데요. 또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을 키우면서 간 해독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아스파라긴 함량을 관찰했는데요. 콩나물 재배 6에서 8일째 되는 날에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아스파라긴과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 해독, 스태미나 보강, 뇌신경 활성화, 항산화 기능까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혈압 조절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 속에는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설하게 되면서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로 음식을 할 때 너무 짜게 만들면 혈압 조절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되도록 저염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혈관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과 산소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을 조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 식감과 미관 때문에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을 반쪽짜리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몸통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2에서 3분 내에 조리해야 영양소를 보존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콩나물 뿌리에는 특히 아스파라긴과 이소플라본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콩나물의 핵심 성분이 콩나물 뿌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다듬고 먹게 되면 콩나물을 온전히 다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꿀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조합을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줄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부추와 콩나물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부추는 콩나물에 부족한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시고 어두우신 분들은 부추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알릴 성분이 다른 야채들보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두부가 궁합에 아주 좋은데요. 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화 흡수율이 좋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줘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g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풍부한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대장균, 곰팡이균 등 나쁜 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콩나물과 마늘 조합은 아주 좋은데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두 조합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콩나물은 동의보감에서 온몸이 무겁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과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민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알고 보면 콩나물은 훌륭한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감칠맛을 10배 올리는 콩나물 무침 특급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 효능 첫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며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중노년의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불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관절은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콩나물을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뼈 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면서 뼈에 구멍을 채워주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처럼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성분인 단백질이 4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콩이라고 모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두와 검은 콩인 서리태에 주로 들어있고 다른 콩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두로 싹을 틔운 콩나물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석류인데요. 석류는 여성에게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과육보다 씨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석류를 드실 때 오물오물 과육만 드시고 씨를 뱉어내셨을 텐데요. 핵심 성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씨까지 함께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석류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칡인데요. 칡은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부르며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한약재로 쓰일 만큼 약용식물이라 그런지 성분 함량도 정말 놀랄 만큼 많은데요. 칡의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 성분은 석류보다 무려 6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칡을 드시면 이소플라본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해열제, 소화불량, 두통, 복통의 치료제로 쓰일 만큼 약재로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감기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콧물을 멈추는 약,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약처럼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받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콩나물을 이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바로 파를 넣은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 아스파라긴, 섬유소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챙겨 넣어주시면 콩나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파에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위와 폐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팥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설사, 해열, 발한, 복통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과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덕은 특히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좋고 해열, 거담, 소염 기능이 뛰어나서 기관지 질환에 특효약인데요. 하지만 더덕은 찬 성질이 강해서 드실 때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반찬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과차입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모과차 한 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모과차는 오랫동안 기침 감기를 앓으신 분들께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모과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미네랄,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취약하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묵국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나요? 이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는 보혈작용으로 세포를 활기 있게 만들어줘서 피로 누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나 더 좋은데요. 그리고 무는 목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 좋아서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물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우황청심환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심환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콩나물이라고 하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대두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두황권은 심신의 독을 빼주며 뇌를 보호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 독성을 제거할 때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콩나물이 감기 예방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비타민C의 면역력 향상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간암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는데요. 또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을 키우면서 간 해독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아스파라긴 함량을 관찰했는데요. 콩나물 재배 6에서 8일째 되는 날에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아스파라긴과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 해독, 스태미나 보강, 뇌신경 활성화, 항산화 기능까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혈압 조절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 속에는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설하게 되면서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로 음식을 할 때 너무 짜게 만들면 혈압 조절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되도록 저염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혈관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과 산소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을 조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 식감과 미관 때문에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을 반쪽짜리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몸통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2에서 3분 내에 조리해야 영양소를 보존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콩나물 뿌리에는 특히 아스파라긴과 이소플라본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콩나물의 핵심 성분이 콩나물 뿌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다듬고 먹게 되면 콩나물을 온전히 다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꿀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조합을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줄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부추와 콩나물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부추는 콩나물에 부족한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시고 어두우신 분들은 부추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알릴 성분이 다른 야채들보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두부가 궁합에 아주 좋은데요. 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화 흡수율이 좋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줘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g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풍부한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대장균, 곰팡이균 등 나쁜 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콩나물과 마늘 조합은 아주 좋은데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두 조합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콩나물은 동의보감에서 온몸이 무겁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과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민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알고 보면 콩나물은 훌륭한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감칠맛을 10배 올리는 콩나물 무침 특급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 효능 첫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며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중노년의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불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관절은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콩나물을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뼛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면서 뼈에 구멍을 채워주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처럼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성분인 단백질이 4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콩이라고 모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두와 검은 콩인 서리태에 주로 들어있고 다른 콩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두로 싹을 틔운 콩나물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석류인데요. 석류는 여성에게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과육보다 씨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석류를 드실 때 오물오물 과육만 드시고 씨를 뱉어내셨을 텐데요. 핵심 성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씨까지 함께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석류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칡인데요. 칡은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부르며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한약재로 쓰일 만큼 약용식물이라 그런지 성분 함량도 정말 놀랄 만큼 많은데요. 칡의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 성분은 석류보다 무려 6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칡을 드시면 이소플라본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해열제, 소화불량, 두통, 복통의 치료제로 쓰일 만큼 약재로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감기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콧물을 멈추는 약,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약처럼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받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콩나물을 이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바로 파를 넣은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 아스파라긴, 섬유소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챙겨 넣어주시면 콩나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파에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위와 폐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파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설사, 해열, 발한, 복통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과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덕은 특히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좋고 해열, 거담, 소염 기능이 뛰어나서 기관지 질환에 특효약인데요. 하지만 더덕은 찬 성질이 강해서 드실 때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반찬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과차입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모과차 한 잔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모과차는 오랫동안 기침 감기를 앓으신 분들께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모과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미네랄,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취약하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묵국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나요? 이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무는 보혈작용으로 세포를 활기 있게 만들어줘서 피로 누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나 더 좋은데요. 그리고 무는 목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 좋아서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물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우황청심환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심환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콩나물이라고 하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대두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두황권은 심신의 독을 빼주며 뇌를 보호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 독성을 제거할 때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콩나물이 감기 예방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비타민C의 면역력 향상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간암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는데요. 또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을 키우면서 간 해독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아스파라긴 함량을 관찰했는데요. 콩나물 재배 6에서 8일째 되는 날에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아스파라긴과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 해독, 스태미나 보강, 뇌신경 활성화, 항산화 기능까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혈압 조절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 속에는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설하게 되면서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로 음식을 할 때 너무 짜게 만들면 혈압 조절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되도록 저염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혈관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과 산소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을 조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 식감과 미관 때문에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을 반쪽짜리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몸통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2에서 3분 내에 조리해야 영양소를 보존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콩나물 뿌리에는 특히 아스파라긴과 이소플라본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콩나물의 핵심 성분이 콩나물 뿌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다듬고 먹게 되면 콩나물을 온전히 다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꿀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조합을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줄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부추와 콩나물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부추는 콩나물에 부족한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시고 어두우신 분들은 부추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알릴 성분이 다른 야채들보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두부가 궁합에 아주 좋은데요. 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화 흡수율이 좋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줘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g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풍부한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대장균, 곰팡이균 등 나쁜 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콩나물과 마늘 조합은 아주 좋은데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두 조합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콩나물은 동의보감에서 온몸이 무겁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과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민적이고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알고 보면 콩나물은 훌륭한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감칠맛을 10배 올리는 콩나물 무침 특급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 효능 첫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며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중노년의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불편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부터 허리까지 관절은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콩나물을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뼈 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면서 뼈에 구멍을 채워주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처럼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모두 아시다시피 주성분인 단백질이 4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콩이라고 모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두와 검은 콩인 서리태에 주로 들어있고 다른 콩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두로 싹을 틔운 콩나물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석류인데요. 석류는 여성에게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과육보다 씨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석류를 드실 때 오물오물 과육만 드시고 씨를 뱉어내셨을 텐데요. 핵심 성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씨까지 함께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석류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칡인데요. 칡은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부르며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한약재로 쓰일 만큼 약용식물이라 그런지 성분 함량도 정말 놀랄 만큼 많은데요. 칡의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 성분은 석류보다 무려 6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칡을 드시면 이소플라본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열을 내리는 해열제, 소화불량, 두통, 복통의 치료제로 쓰일 만큼 약재로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감기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콧물을 멈추는 약,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약처럼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받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콩나물을 이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바로 파를 넣은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 아스파라긴, 섬유소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파를 챙겨 넣어주시면 콩나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파에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위와 폐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파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설사, 해열, 발한, 복통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과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덕은 특히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 좋고 해열, 거담, 소염 기능이 뛰어나서 기관지 질환에 특효약인데요. 하지만 더덕은 찬 성질이 강해서 드실 때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반찬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과차입니다. 목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모과차 한 잔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모과차는 오랫동안 기침 감기를 앓으신 분들께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모과에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미네랄,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 취약하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묵국입니다.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나요? 이 무에는 비타민 C와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무는 보혈작용으로 세포를 활기 있게 만들어줘서 피로 누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나 더 좋은데요. 그리고 무는 목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 좋아서 목감기 초기에 먹으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나물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우황청심환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심환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콩나물이라고 하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대두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두황권은 심신의 독을 빼주며 뇌를 보호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 독성을 제거할 때 비타민 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콩나물이 감기 예방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비타민 C의 면역력 향상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 속 이소플라본이 간암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는데요. 또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을 키우면서 간 해독과 숙취 제거에 효과적인 아스파라긴 함량을 관찰했는데요. 콩나물 재배 6에서 8일째 되는 날에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아스파라긴과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 해독, 스태미나 보강, 뇌신경 활성화, 항산화 기능까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콩나물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혈압 조절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 속에는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속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설하게 되면서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로 음식을 할 때 너무 짜게 만들면 혈압 조절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되도록 저염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콩나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혈관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액순환의 기능과 산소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을 조리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 드시는 겁니다. 콩나물 식감과 미관 때문에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콩나물의 영양을 반쪽짜리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 세포의 성장과 발달,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몸통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2에서 3분 내에 조리해야 영양소를 보존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콩나물 뿌리에는 특히 아스파라긴과 이소플라본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콩나물의 핵심 성분이 콩나물 뿌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다듬고 먹게 되면 콩나물을 온전히 다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장점을 더욱 살려주는 꿀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조합을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줄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부추와 콩나물을 같이 먹게 되면 더욱더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궁합에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부추는 콩나물에 부족한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시고 어두우신 분들은 부추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황화알릴 성분이 다른 야채들보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두부가 궁합에 아주 좋은데요. 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화 흡수율이 좋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줘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g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풍부한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대장균, 곰팡이균 등 나쁜 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 콩나물과 마늘 조합은 아주 좋은데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두 조합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